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 파괴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되면 연간 한 100억 원 정도 수익을 낼 것이다. 정치적이고 좀 야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사흘간 내린 비에 또다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은 2006년 모든 게 멈췄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백두대간 산림 훼손입니다. 환경 훼손보다는 관광의 유치. 훼손을 가한 자가 복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놔도 되느냐? 이게 제법 오래된 논쟁이죠. 사실은 이 안에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이슈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더 이슈 박찬희입니다. 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이게 지금 조건부 허가가 났습니다.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 내에 이게 또 이어질지 지금 관심인데요. 골프장도 그렇지만 생태계를 위협하는 개발 이슈가 사실 전국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그 속 깊은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진우 전문위원, 그리고 대구대학교 김병국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이게 논란이 제법 오래된 것인데 2026년부터 운행이 된다고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아직 2026년 운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냥 예정이고요. 예.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 시작은 안 했고. 그럼요. 네. 예,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오색 지구에서 네. 설악산 국립공원 꼭대기가 대청봉이거든요. 예. 그 바로 밑에 끝청이 있는데 거기를 3.3km의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케이블카를 타면 15분 만에 끝청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정하게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생태계이거든요. 국제적으로도 이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 또는 IUCN의 어떤 국제 레드리스트로 그린 리스트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가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호 지역의 어떤 개발의 빗장을 여는 듯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어떤 보호 지역 내에서 이 케이블카나 각종 개발 사업이 난립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이제 오색 약수터 뭐 그 동네잖아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대청봉 그 전에 내리는데 그럼 거기서 내려서 다시 또 등반을 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사업자의 양양군은 끝청에서 대청봉까지 못 올라가도록 사전에 잘 그런 것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모든 개발 사업이 도로가 개설되고 뭔가 길이 뚫리면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대청봉 아고산대 지역의 생태계 파괴가 눈에 선하고요. 그런 어떤 영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케이블카로 개설로 인한 어떤 산양 서식지, 아고산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높이 1708m 백두대간 중심부, 미시령과 진부령, 한계령 등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대표 명산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됩니다. 가장 큰 관문이었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협의. 환경당국은 사냥 등 야생 동식물 서식 현황 조사와 상부 정류장 위치 조정 등만 수용하면 사실상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를 놓자는 요구는 지난 1982년 건의서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에서 한정상 대청봉 옆 끝청까지 3.3km 구간입니다. 1,000억 원을 들여 8인승 케이블카 53대를 설치해 시간당 최대 800명 넘게 수송할 계획. 백두대간 핵심 보호 지역인 남설악 일대를 관통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 주장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현 정부 환경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원권 정책 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강원지사 대표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포함한 정부 협의와 각종 인허가 그리고 시설 설계,
40년 해묵은 사업인 만큼 강원도와 양양군은 빠르게 사업에 착수해 연내 착공한 뒤 오는 2026년 운행을 시작한다는 목표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올라가서 보기만 하고 내려오는 케이블카인가요, 이게? 네, 일단은 그 기본 계획 이제 수립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100m 정도 그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 케이블카로 인해서 이제 환경 훼손을 너무 이제 최소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일단은 이제 관람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또 연장될까봐 우려하는 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그 보기만 하고 뭘 하냐는 분도 있겠군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케이블카가 놓는다는 게 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예. 뭐 찬반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설악산에 케이블카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네. 애초에 있던 그 케이블카였는데 이거는 이제 오색 케이블카라서 예전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는 좀 무산됐다가 이번에 이제 조건부로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공금성 케이블카거든요. 거기가 이제 1970년 경에 만들어졌고 지금 한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진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잣나무라든지 여러 침엽수가 지금 거의 사라졌고 그 바위 안반에 있던 많은 흙들이 유실이 돼가지고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실 그 넘어 봉우리까지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등반객들이 왔다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또 마구 이렇게 비법정 산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벌써 이 찬반 논란이 뜨겁게 시작했는데요. 하나하나 차분히 또 짚어보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아무튼 오래된 이슈가 지금 조건부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겠죠. 지금 어떤 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이제 조건부 허가 나면서 그 지리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남 구례 쪽에서 이제 케이블카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북 남원 쪽에서 이제 상황 열차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산 도봉지구가 있는데요. 여기 이쪽도 이제 케이블카 얘기를 하고 이제 경북 영주에 있는 이제 소백산에서도 케이블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법주사가 있는 이제 속리산 케이블카와 또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무등산 케이블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이게 뭐 환경을 망가뜨린다는 주장이 있고 잘하면 관광객도 오고 뭐 지역 경쟁도 살린다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찬반 논란을 좀 보죠. 먼저 최진 의원님. 네. 보통 이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근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원래 다녔던 길을 폐쇄를 해야지만 그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지금 오색 케이블카는 그 대청봉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폐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 조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이 생태계 훼손이 눈에 불보듯 뻔한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멸종위기 야생 동물인 사냥의 서식처가 그 고지대와 안반에 걸쳐 있는데 그 사냥이 되게 예민하고 온순하고 또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서식처에서 쫓겨나거나 조금 이제 멸실될 우려가 있는 거고 이 상부 정류장이 안착되는 한 해발 1,430m 구간 또 여전히 아고산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부 스테이션을 만들고 여러 가지 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고산대 식생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개발 사업입니다. 김병국 교수님 생각은 다르신 점이 네, 이제 있죠? 관광 쪽에서 좀 바라보면 이제 그 케이블카가 이제 큰 이슈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직격하고 유치하는데 큰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좀 그 요즘에 그 뭐 관광 기본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노약자나 뭐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예, 정상을 올라가기 좀 힘드신 분들에게는 좀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이제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아마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요거 유치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좀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런 케이블카나 관련 시설을 좀 유치를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 훼손 부분을 좀 이렇게 잘 매듭 짓고 케이블카가 좀 설치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환경 훼손이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오색약수 지역 등반로가 빽빽하니들 걸어 올라가는데 그걸 좀 분산하는 게 환경 보호에 낫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란 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짓는 과정의 환경 파괴가 기술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기둥을 덜 박으니 낫단 분도 있고 그게 그거다라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색 지구의 탐방객이 특정 성수기에 몰리 있는 것은 당연히 분산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나 또 이용자 분산 정책은 있어야 되는 건데요. 네. 일단 케이블카라는 시설 자체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음과 진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관적인 침해는 약간 그런 상충되는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설악산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여러 야생 동물한테는 큰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리고 항상 요 시작부와 끝점에서 이렇게 집중되는 그 이용객의 어떤 과다한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것도 원천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무리 있는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성수기가 크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성수기에 특히 이제 탐방객들이 많이 오셨을 때 현재 이제 그 국립공원 내에 이제 그 보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탐방 예약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한정객 한정해서 성수기 때 그런 예약제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케이블카 향후에 이제 뭐 진행이 돼서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되면 케이블카 이용을 했을 그런 시기에 탐방객 일정 정도 좀 이렇게 한정을 해서 입산을 좀 막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1, 2년 사이에 많이 좀 바뀌었어요. 또 흐름이 그 지역민들 뭐 찬성한다는 뉴스도 있고 또 뭐 그러다 보니 환경부도 허가를 했고 이게 사실 또 뭐 공약 비슷하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 입장도 엇갈리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니면은 어떤 동의가 더 뭐 많아진 건가요? 이게 그 케이블카 이슈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슈라서 올해 이제 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환경부가 이렇게 좀 이런 조건부 허가도 냈고 그 다음에 그 아마 지역에서도 지역민들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역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이런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이제 지역 소멸 이런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케이블카와 같은 큰 이슈, 큰 이벤트를 좀 지역에 들어오면 그래도 관광객이 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으로 좀 지역에서는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민들의 입장, 뭐 득실, 거기다 환경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 그럼 어떻게 그 환경부에서 조건부 통과하면은 그런 걸 다 검토를 했다는 뜻인데 잘못했나요? 네, 근데 사실 2019년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가 아니고 부동의를 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상부 스테이션 위치가 좀 달라지고 몇 가지 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수준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조건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지금의 환경부가 과거의 환경부와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 환경부가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해 준 거는 사실 매우 정치적이고 좀 야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비는 굉장히 네. 그 공격적인 표현인데. 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한?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그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로 보자면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이미 이제 환경부 장관이 환경 국가의 여러 전문 검토 연구 기관의 자료를 보고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5개의 전문 연구 기관에서 지금 제출된 이 오색 케이블카 개발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뭔가 그 개선하는데 영향 저감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을 지금 부정하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사실 이것은 지난 대선과 그다음에 그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개발의 열망과 이슈에서 무조건 개발 사업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수해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정부가 태도를 바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말씀하신 그 최 전문의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로 있고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게 너무 이제 그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자연공원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지키면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 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케이블카를 진행하자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한 네, 마디만 네. 더 하자면요. 네. 이제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착공을 하고 네. 이렇게 실제 운행이 들어간 상황이 되었으면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을 고려해서 네. 좀 생태적인 악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걸로 또 뭔가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이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환경부가 이번에 입지 타당성 측면에서는 검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토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이미 예전에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 변경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되게 좀 법적인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견한 사항에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악어산대 식생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처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그 사업을 바꾸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앞으로 산적한 그런 법적인 싸움 또는 논란의 과정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환경의 규제를 제대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 별도의 어떤 장치인데 이것을 스스로 이제 무력화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사업이 실제로 자초되거나 또는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타당성 쪽을 주로 봤는데요. 사업 타당성 쪽도 한번 보죠.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영국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영국입니다. 자, 5색 케이블카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설악 5색 케이블카의 추진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탐방객 분산을 통한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공익성 확보하고 그리고 침체된 설악권 경기 활성화를 뽑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5색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5색 케이블카의 친환경적인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일부 훼손할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이후에도 복원이 가능한 일시 훼손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점을 반영해서 환경부는 법적 보호종이나 또 법적 보호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그리고 사후평가 기간도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이 조건 하에서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관람 위주의 설치를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덩그러니 케이블카만 있다. 이게 관광 사업이 잘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특정 지역에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그 해당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사실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5색 케이블카의 경우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5색 케이블카의 설치 목적이나 용도를 고려해 볼 때는 이 편의시설 설치를 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편의시설 부족으로 5색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5색 케이블카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공익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생태 친환경적이고 생태 중심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남아공 테이블 마운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한테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을 하고 또 국립공원 내에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조성함으로써 5색 케이블카의 그 편의시설을 좀 최소화하더라도 이 이용객들이 왜 이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지에 대한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의식에 대한 전환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이거 이외에 뭐 추가 시설이 없더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설치비가 1,0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뭐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이 사업계획 첫 수립 당시에는 약 한 500억 원 정도의 그 사업비로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 및 그리고 또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가까이 뭐 증가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양양군이나 강원도가 사실 재정 자립도가 좀 낮은 상황이라서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쉽게 이거 조달을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무리해서 한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뭐 한국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색 케이블카 설치로서 약 1,500억 가까이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약 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케이블카 운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연간 지역에서 약 1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으로 예측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게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면 처음에 반짝 특수에 그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사실 반짝 특수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오색 케이블카 산업이 반짝 특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로 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오색 케이블카로 인한 수익 창출의 방점을 짓기보다는 이 가치 창출에 조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색 케이블카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 사업 주체의 의식 전환과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색 케이블카 많은 분들의 걱정과 또 염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과 지역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제 한 마리 토끼를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이 경제적 실효성과 그리고 환경 훼손 최소화라는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반드시 이해하는 그 사업 주체의 책임감과 철학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객들도 이 의식 전환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요즘 미닝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관광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사업 주체는 이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듯이 생태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 친환경적인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이용객도 마찬가지로 이 관광객들에게 제공되는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의식 있는 관광 행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 전국의 모든 케이블카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논의되는 사업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점은 꼭 짚고 지켜보자 한 말씀씩만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의 조건부 동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 개발을 좀 도모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 세계에서는 설악산도 가능한데 왜 우리가 안 되겠냐라는 그런 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40년 묵은 그 해묵은 갈등과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딱 빗장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친환경적인 경제 발전이고 지역 활성화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좀 과도한 욕심과 욕구를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생산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저도 오색 케이블카 이 조성이 그 예전에 했던 그 무분별한 그 개발의 그런 신호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들,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경제적 타당성 이런 걸 좀 더 객관적인 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그 케이블카 사업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 그다음에 지자체, 또 정부가 좀 이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야, 이게 뭐 돈과 환경 사이에서 참 개발 사업이 늘 고민하는 건데
다른 얘기를 좀 한번 이제 해보죠. 지역개발 사업 이게 사실 시작할 때도 환경보호 논란이 늘 있지만 또 환경 파괴다 주장도 있고요. 근데 해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때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지역이죠. 여기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알파인 경기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어떤 모습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촬영한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하루 100mm씩 사흘간 내린 비에 또다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수관으로 들어간 빗물이 바닥에서 터지고 계곡으로 변한 슬로프는 무너졌습니다. 2주 뒤 찾은 현장, 토사가 여기저기 흘러내립니다. 비탈면도 횡하니 비었습니다. 돌과 바위가 들이친 곳은 더 처참합니다. 지하에 묻었던 수로와 전기선이 마구 엉켜 밖으로 드러났고 깨지고 찢겼습니다. 스키장 중단에서 하단까지 2km가 비슷한 모습. 추가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경사가 워낙 급해 순식간에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부실한 말 그대로 올림픽 때 한 번 쓴 2천억 원짜리 일회용 스키장이었습니다. 가리왕산은 원래 생태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확보가 급해 복원을 전제로 나무를 뽑고 흙으로 덮었고 곤돌라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광시설로 놔두자는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 정부와 지자체의 첨예한 갈등. 결국 산림 복원은 하되 곤돌라는 내후년 말까지 운영해본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현장의 관광형 곤돌라 운영은 언감생심. 복원이 늦어지며 상습 산사태 발생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국제대회 유치한다고 나랏돈 갖다가 시설 짓고 그 다음에는 텅텅 비고 돌아보면 저렇게 엉망.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이게 그 기존에는 그 올림픽 경기로 이뤘던 그런 시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저런 식으로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는 향후 관리 계획 좀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지역에서 좀 관리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수반돼서 시설이 좀 조성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걸? 저 가리왕산 사례를 보면 앞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의 앞날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우려할 수가. 네. 왜냐하면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건부 동의잖아요. 네.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를 했는데 저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도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저 가리왕산이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왕실에서 관리해온 보호지역 500년 된 숲이었어요. 그래서 단 며칠의 국제 경기를 한다고 해서 저 높은 산을 다 이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잘라내는 거의 맞서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맞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했죠. 사회적 합의가 뭐냐면 경기가 끝난 후에는 저곳을 다시 산림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생태자연도를 풀어줬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는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을 해제해가지고 저 사업을 하게 했고 이제 복원을 하기로 한 거였죠. 근데 국제 행사가 끝나고 강원도가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거였죠.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새로 하자고 제시를 해가지고 복원 사업이 미뤄지고 이 정선군에서 한시적으로 이 곤돌라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한시적인 시한이 이제 2024년 내년도 말인 거고요. 네. 그래서 복원 사업은 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뭐 비가 오고 또는 뭐 토양이 유실되어서 이렇게 산사태 방지, 산사태 우려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민들은 계속 쓰게 해달라는 거죠, 저걸. 뭐 사람들 많이 오게 해달라. 네. 근데 이게 아까 영상에 봤듯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에서 곤돌라를 타기는 좀 최근 들어서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쪽에서도 이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관광객이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그럼 때문에 주민들은 대신에 뭐 다른 사업이나 또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일을 갖다 달라는 그렇게 주장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겠군요. 이거를 복원하는 대신에 뭐 예를 들면 복원하는 비용
대비 그 비용을 뭐 다른 식으로 지역에 좀 기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요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복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런 네. 건? 근데 애초에 되게 무리한 결정을 한 게요. 저기 알파인 스키장이기 때문에 그 스키 슬로프가 엄청 길고 네, 경사가 네. 급하고 예. 헬버가 높아야 되거든요. 저것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이 가지양산밖에 없었고 한때 후보지가 이제 도쿄산 무주 리조트의 스키장을 조금 더 길게 늘려서 하자고 하는 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저기를 선정한 거였거든요. 근데 뭐 경쟁에서 딸려면 제일 좋은데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저 알파인 스키를 탈 수 있는 국내 스키 인구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또 복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였고요. 그것이 원래의 수준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정말 또 100년, 200년을 기다려야 될 것인지도 참 아득한 거죠. 가리왕산의 경우는 올림픽 유치가 명분이었는데 다른 데 가보면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환경만 훼손시킨 스키장도 사실 많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금강산 1만 2천 봉 가운데 하나인 마산봉.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산자락에 지어진 콘도 건물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건축 자재가 낮은 겁니다. 강원도 고성 알프스 스키장. 스키장이 문을 닫은 2006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철거 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백두대간 산림 훼손입니다. 스키장 슬로프로 사용된 경사면은 여전히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지만 국유지와 사유지가 섞여 있어 복원은 아직입니다. 강원도 태백 또 다른 스키장 역시 마찬가지. 경영난에 시달려 12개 슬로프 가운데 일부는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백산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지만 복원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 6개 스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온난화로 인한 경영난이 큽니다.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내 만든 스키장. 방치된 슬로프를 숲으로 복원하기 위한 대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스키가 1980년대 한 중후반 이후에 굉장히 스키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환경 우려가 사실 있었는데 많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1980년대에는 이제 지금보다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좀 더 많이 없었던 시기고요. 환경적 고려보다는 아마 관광 측에서 관광학 측면에서 이제 개발 행위가 주로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보다는 뭐 관광객 유치, 또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서 관광객 만족 이런 게 좀 우선시되었고요. 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수많은 관광시설이 이때 당시에 좀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들어서는 이런 걸 좀 많이 지양하려고 하고 있죠. 네, 보통 스키장의 입지 조건이 좀 급경사 산림이 좀 길게 뻗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곳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또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양호한 생태계가 스키장 조성 사업으로 좀 훼손되고 사라졌는데 또 되게 환경영향 평가에서 좀 사업자나 지자체의 좀 이제 의중을 파악한 환경영향 평가 대행사들이 좀 거짓 부실 조사로 인해서 그때는 그게 좀 만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좀 가볍게 여기고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스키장 때문에 훼손이 돼 있는데 사업도 안 되니 이걸 복원을 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스키장 이제 슬로프에서 산림 복구를 하자면 저는 일단은 지자체 의지나 역량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국유지나 또는 사유지 같은 경우도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 또 그 복원이 좀 여지가 있다라면 중앙정부 지원도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사용하지 않은 스키장이 가만히 놔뒀을 때 스스로 복원이 되면 손댈 필요 없는 거죠. 깎은 산이 잘 안 되죠. 그게. 예, 근데 보통 이제 산불이 나고 훼손된 지역도 주변에 좀 이렇게 경사가 좀 완만하거나 또 주변에 나무들의 종자가 많이 날리면 좀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그런 힘도 있거든요. 근데 스키장은 워낙 그 토양이 많이 지금 수차례 어떤 침식으로 통해서 유실되어 있고 또 많이 또 다져져 있어서 그게 쉽사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복원이 사실은 뭐 원래 뭐 자연을 훼손한 그 원인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또는 그
훼손을 가한 자가 복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이 환경 훼손 원인자가 마지막까지 사후 관리와 훼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까지 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가만히 놔두면 계속 산사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더 큰 재난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복원을 위한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아마 토지 권리 관계 같은 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을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이 어려운 일을 두고 아무튼 뭐 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또 다 알진 못하잖아요. 스키장 관련 저희가 댓글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이고 뭐 아주 솔직한데 각계전투장 쓰면 딱 맞겠다. 자산다 압류해라. 산사태 나봐야 니들 정신 차린다. 이 무책임하게 한 거 아니냐. 이 마지막은 좀 그런데 이래서 독재가 필요하다. 재산 압류해라. 그러니까 이게 속 시원하게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업을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복원하는데 이제 뭐 토지 권리 관계나 입장이 엉킨다면 도시개발 하듯이 국가가 토지 수용을 해서 뭐 적정한 시행령이 필요하겠죠. 토지 수용을 해서 복원을 깨끗이 하면 안 될까요? 그 토지 수용이 순조로워야 될 텐데요. 분명히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싼 값에 팔려고 할 거고. 주택단지도 마찬가지. 네, 국가는 좀 당연히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할 텐데 그 지난한 싸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사건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태도를 바꾸고 좀 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인지 그 해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면 댓글에서 재산 압류 얘기가 여러 번 나오길래 그러면 수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은 해봤는데 이해관계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해관계가 다 잘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토지를 수용한다. 그러면 이제 환경보건 입장으로 가서 환경보건이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제가 이제 관광 쪽 입장으로 보면은 관광 관련된 활용으로 재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키장 말고 환경보건 후에 이제 관광 쪽으로 여기를 이제 복원된 스키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시 아이템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 피해 보는 사람에게 돈이 문제일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도 이런 환경하고 어떤 개발 사업이 엉키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속리산 케이블카는 중단이 돼 있고 대청호 지역에 이게 뭐 규제 완화 이것도 꽤 오래 묶여 있던 건데 내용이 좀 아시죠? 네,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든요. 충남 도민들이 식수로 여기는 그 지역인데 그 언저리에 대통령 별장으로 이용하던 청남대가 있습니다. 네. 그 청남대 지역에 최근에 이제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많은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거기서 뭐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야외 치사가 안 되고 또는 많은 그런 뭐 편의시설이나 식당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 횟수나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과 지자체에서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제를 해제해서 좀 청남대 일대에 많은 그런 관광 일억 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 규제에 시달려서 우리 지역 개발이 되게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대청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저곳이 함부로 난개발되지 않기를 또 원하는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찾아보면은 그 이것 때문에 좀 보니까 충북 지역에서는 지금 우려와 달리 오히려 더 사업을 크게 벌여서 돈을 돌게 하자 굉장히 적극적이던데요. 예, 이 충북 레이크파크 리액션 사업이 현재 이제 도지사이 오시면서 했던 이게 중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충북 쪽 지역을 보면 관광 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이제 관광 쪽에서 상당히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대청호 위에 충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주 쪽은 상당히 이제 수산 관광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대청호 지역인 상수원 보호구역을 묶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게 40년 전부터
이 좀 소홀하게 충주호에 비해서 소홀하게 대접받았다 이런 게 이제 지역 사회에 지역 주민들이 좀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좀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청남대 같은 경우가 이 관광지로서 관광 명소로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80만 명이 가면 여기에 뭐 저희가 관광지 가면은 뭐 하나라도 뭐 커피라도 먹고 뭐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 카페나 취사가 전혀 안 됩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 제한을 좀 풀어달라.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 전보다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기술로 해서 상수원 보호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 청남대를 좀 활용하자, 여러 가지 관광 명소에서 활용하자라는 부분에서 좀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북도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어디까지 주민의 이익을 희생해야 하나요?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을 위한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 이용 부담금을 이제 징수해서 그 규제 지역의 지역 발전이나 인프라 조성에다가 쓰일 수 있는데 이 대청호 관련된 이 물이용 부담금이 2020년 기준으로 1,200원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역 개발에 잘 쓰여지면 좋은데 아직까지 물이용 부담금이 일부 특정한 인프라 조성에만 쓰여지고 조금 활발하게 좀 활용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술도 좋아지고 또 이용 계획을 잘 하면 그래도 좀 돈이 돌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 청남대와 대청호 일대를 통합적으로 규제 완화해서 많은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보다는 적어도 청남대에 한정해서 좀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고 좀 통제가 가능한 뭐 숙박, 관광시설을 적정하게 도입을 하는데 적어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를 해야지만 주변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는데 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그 물이용 부담감을 징수해서 공급하는 것도 사실은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것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청남대에 좀 집중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좀 환경 보존에 관련된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방향이면 주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북 같은 경우는 아마 특별법을 지금 뭐 하시려고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 추진에 의해서 여기 청남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뭐 전부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부 완화를 해서 좀 저희가 여기 관광 쪽으로 좀 활성화를 시키자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역 개발이나 이제 환경 보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관광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드릴 부분은 이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 관광 개발 관점에서 지속 가능하게 좀 관광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게 무엇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의 지구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현 세대고 앞으로 태어나야 되는 미래 세대가 있는데 그런 미래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필요를 충족해야 되는 가능성을 해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현 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 개발과 이 보존에 좀 책임성을 다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말씀 또 가르쳐 주신다면. 네.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쭉 얘기한 게 개발이나 보존이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개발 쪽에서 얘기를 봤을 때 이게 이분법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좀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역의 이제 특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지역에 그 해당되는 자원의 특성 또 지역이 처해진 상황 또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역의 그 인구 소멸 이게 큰 이슈거든요. 이런 거를 좀 맞추어서 관광이나 환경 또는 지역 상생 관점에서 좀 지속 가능 관광 개발을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개발 사업이 제대로 돼야 지역 살림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마구 파헤쳐서 환경이 망가지면은 또 피해가 나중에 더 커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나랏돈 갖다 쓰고 사업은 팽개치는 그런 암담한 현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편갈라 무조건 우기는 싸움이 아니고 내용 있는 토론 그리고 답이 있는 토론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자, 두 분 함께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진우 전문위원 그리고 대구대학교 김병국 교수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